올해 32살이 된 평범한 여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결혼 준비 중이었고요. 상견례는 7개월 전에 했고 중간에 날짜를 미루기도 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접는 건 한순간이네요. 직장 때문에 늘 문제였어요. 요즘 다른 졸업생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면접장에 서보지도 못하고 불합격 통보만 수십 번 받았으니까요. 그런 힘든 시기를 같이 해준 사람이 결혼을 약속했던 예전 남자친구였고요. 둘이서 서로 의지하고 버틴 덕분에 그 힘든 시기를 잘 버텨냈고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저희는 같은 대학교 동문이었는데 저는 전공이 관광 쪽이었고 남자친구는 디자인 쪽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 많은 연상이었고 대학 졸업 후 친구 소개로 알게 됐어요. 사진 찍는 걸 무척이나 좋아했고 가끔 뜬금없는 구석도 있었지만 자상하고 잘 챙겨주는 성격이었어요. 우리 집까지 와서 가족 사진도 찍어주고 좋은 사진은 늘 액자에 담아서 주더라고요. 그와 함께 관광 명소를 찾아다니며 사진은 수백 번 넘게 찍을 정도로 푹 빠졌죠. 한 번은 부산에 있는 천마산에 갔었는데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산길을 올라가다가 제가 살짝 넘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쓰러지자 남자친구는 찍던 사진기까지 다 내팽개치고 돌아가자고 했고 나중에는 힘들어하는 저를 업고 내려왔어요. 땀에 흠뻑 젖은 모습으로 제 다리를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그렇게 끔찍히 여기는 사진기에 바로 아무렇지 않게 제 다리를 올려놓는데 아마 그때 더 빠진 것 같습니다. 내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그 뒤로 6년이라는 시간을 만났네요. 저는 대학 졸업 후 항공사의 캡틴 크루 준비 중이었고 남자친구는 쇼핑몰에서 모델들 사진 촬영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근데 항공사 취직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고 그땐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죠. 외국 항공사를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동기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항공사에 원서를 넣었고 그 시기에 영어 공부도 정말 많이 했네요. 어떻게든 꼭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쇼핑몰에서 사진 찍는 일 하다가 부모님이 직접 쇼핑몰을 한번 차려보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주변에 성공한 인터넷 쇼핑몰에 지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듯 했지만 친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요즘 쇼핑몰 시장에 뛰어든 사람도 많고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도 은근 있다 해서 남자친구를 믿고 응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상황은 둘째치고 저는 이력서를 낼 때마다 면접장조차 가보지 못하고 퇴짜 맞았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었죠. 남자친구가 전화로 저를 많이 위로해줬어요. 사람이 인생에서 기회가 3번 온다는데 마침내 처음으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대형 항공사로부터 면접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직접 해외까지 가서 봐야 하는 면접이라 제 머릿속은 걱정이 한가득했어요. 면접은 호텔에서 며칠간 진행되는데 지원자들 스스로가 숙식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면접자 대부분은 2인 1조를 이뤄서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여 면접 장소인 호텔에서 숙식하는 것이 보통이죠. 하지만 저는 아는 사람은 없었고 그 비싼 호텔에서 혼자서 며칠간 지냈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값싼 숙소에서 지내면 다음날 호텔까지 택시로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제게 익숙한 한국 땅도 아니고 혹시라도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길을 잃지 않을까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모처럼 면접 초대장까지 받았으니 싱가포르에까지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면접날이 다가올수록 엄청 긴장이 되어서 보다 못한 남자친구는 제가 걱정된다며 함께 싱가포르로 가겠다고 했어요. 세상 누구보다도 든든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걱정 말라며 웃더군요. 함께 동행하기로 한 순간부터 아무 걱정 없이 면접 준비만 할 수 있었고 남자친구의 응원을 받으며 면접장에 가보니 수백 명의 지원자로 꽉 차 있더라고요. 국내 항공사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마침내 이름이 불리고 면접관들과의 대화를 체험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것저것 묻더니 조건이 승무원 말고 지상직 근무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이 면접은 승무원을 뽑기 위한 자리지만 아주 가끔씩 다른 직종을 추천해준다고 들었는데 저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죠. 면접관에게는 당연히 좋다고 대답했고 그 오랜 시간 고생한 끝에 외국 항공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뻐했고 이제 자기 사업만 잘 되면 된다고 저보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너무 서두르지 말라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더 흘렀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쇼핑몰이었지만 경험이 많은 지인들과 함께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밤마다 남자친구 회사에 들러서 택배박스 포장해주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이벤트나 그런 건 없었지만 그땐 마냥 좋기만 했어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까지 잘 마쳤습니다. 원래는 결혼식 날짜를 4달 뒤에 잡아놨는데 중간에 예비 신랑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결혼식을 4달 더 늦추기로 했어요. 예비 신랑은 원래 남성 쇼핑몰을 했는데 중간에 한번 크게 힘들어 보고 나선 그때부터 여성 쇼핑몰로 방향을 바꿨어요. 함께 일하던 사람들도 정리하고 완전히 다 바꿔서 하는 듯 했습니다. 결혼식을 미루게 된 이유도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었지만 아마 예비 시부모님께서 사업 자금으로 많이 해주신 것 같았어요. 물어봐도 계속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신랑이 저에게 스튜어디스랑 지상직이랑 많이 다르냐고 같은 항공사 직원 아니냐면서 뜬금없이 이상한 걸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많이 다르다고 했죠. 그리고는 또 예비 신랑에게 연락 오더니 회사에 쇼핑몰 모델을 해줄 수 있는 친한 사람 있냐면서 현직 스튜어디스가 모델을 해주면 대박 날 것 같다면서 자꾸 소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 규정상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인터넷에 나오는 스튜어디스는 현직이 아니라 전직인 사람들이라서 제 주변엔 다 현직들 뿐이라 그건 규정상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대뜸 저에게 사진 모델을 해달라고 얼굴이나 이런 건 잘 가려줄 테니까 옷 입은 모습만 찍을 수 없냐고 묻는 겁니다. 순간 너무 당황했죠. 저도 현직이라서 불가능한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 예비 신랑이 저에게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하나 도와줄 수 없냐면서 사업이 성공해야 결혼도 하고 그러는데 자꾸 저보고 그냥 해줄 수 없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듣다가 너무 답답해서 차라리 그냥 전문 모델을 쓰지 그러냐고 했죠. 그러자 예비 신랑은 그럼 평범해서 안 된다고 뭔가 특이한 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꾸 스토리스에 집착했어요. 그러다 결국 크게 다투기까지 했고요. 제가 싫다고 거절을 계속하니 포기했는지 더는 모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에 갑자기 예비 시어머님이 미안하다 하시면서 기분 풀라며 맛있는 거 먹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 예비 시어머님을 만났어요. 백화점에서 실컷 구경하고 좋았는데 예비 시어머님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동대문으로 가보자고 하시길래 따라갔습니다. 말로만 들었는데 옷가게가 엄청 많더라고요. 어느 가게로 가야 하냐고 두리번거리자 시어머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앞장서섰고 그 가게에서만 몇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계속 옷을 꺼내면서 이쁘다, 어울린다, 이것도 입어봐라 하는데 거기서 정말 수십 번을 입어본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거울도 보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너무 지쳐서 정신을 놓고 있었고요. 주변에서 어찌나 정신없이 하는지 정말 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보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사무장님이 호출하길래 가봤더니 인터넷에 우리 직원 사진이 돌아다닌다고 그러면서 몇 장의 사진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정말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겸직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비 신랑 부탁도 거절했던 거고요. 근데 제 사진들이 그것도 수십 장이나 남자친구 쇼핑몰에 있는 겁니다. 어디서 온 사진들인가 했더니 지난번에 예비 시어머님과 함께 갔던 동대문 옷가게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때 입었던 옷들이 착용 사진이라며 제 모습이 떡하니 올라와 있는데 땡땡 항공 현직 스튜어디스가 즐겨 입는다며 제가 다니던 회사 이름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 문구를 보고 한 직원이 우연히 발견해서 회사 측으로 규정 위반으로 신고한 거죠.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예비 신랑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신랑은 귀찮다는 말투로 얼굴도 다 가렸는데 어떠냐면서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회사에서 징계받게 생겼는데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냐고 했죠. 그러자 예비 신랑은 무슨 징계를 받길래 그러냐며 시큰둥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예비 신랑을 닥달하자 이런 것 가지고 과민 반응을 보이냐며 이젠 저에게 화를 냅니다. 엄연한 범죄 행위라는 걸 알지 못하더군요. 제가 알던 예비 신랑이 맞나 싶었어요. 내가 직장에서 잘릴 것 같으니까 올려둔 사진 전부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다는 말이 지금 잘 팔리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만 어떻게 안 되겠냐며 나중에 내리겠다고 당당하게 그러더군요. 제가 잘리든 말든 신경 안 쓰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는 건지. 제가 죽어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니까 그런 마음대로 하라며 소리까지 지르는데 그땐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어요.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독하게 이야기했죠. 사진 안 내리면 내가 신고하겠다고. 나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신고하려고 한다고 지금이라도 빨리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회사에서 눈치 보며 있는데 갑자기 예비 시어머님께 연락이 오더니 다짜고짜 누가 누굴 신고하냐고 남편을 신고하는 마누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면서 소리쳤어요. 제가 항공사 이름이 그 사진에 다 적혀 있어서 제가 신고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빨리 내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최대한 좋게 이야기해드렸는데 이번에도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니 신고할 테면 하라고 그 사진 내가 찍었으니 잡혀 들어가도 내가 들어가겠다면서 너무 당당하게 잡아가 보라고 하셨는데 도저히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에 다시 연락드린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님이 대뜸 얘, 지금 많이 바쁘냐? 남편이 잡혀가게 생겼는데 일이 중요하냐고. 그깟 일 해서 한 달에 월급 얼마나 받는다고. 인터넷 쇼핑몰이 대박나면 한 달에 얼마씩 버는지 모르는 거니? 네 월급 정도는 하루면 벌 수 있어.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 직장을 무시하기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힘들게 들어간 직장인데 면접 보러 해외까지 나가서 그 생고생을 해서 간신히 얻은 직장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그때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냥 전화 통화 중 끊어버리고 예비 신랑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나 퇴근하기 전에 사진 내리라고 그러면 내가 징계를 받든 뭘 하든지 해서 피해 안 가게 잘 막아보겠다고 했어요. 예비 신랑이 아무 대답도 없길래 오후 5시까지 올려놓은 사진들 정리하라고 이야기하고는 끊었어요. 그리고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는데도 올라간 사진은 그대로 있더군요. 혹시나 사진 내리는데 시간이 걸리나 싶어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습니다. 밤새도록 예비 신랑 쇼핑몰만 클릭하면서 확인해봤는데 그대로더군요. 마음 단단히 먹고 출근했죠. 그날 출근해서 곧장 사무장님에게 갔어요. 그 인터넷 쇼핑몰 신고하셔도 되고 저에게 징계를 주시면 달게 받겠다고 저도 그 쇼핑몰을 신고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나오자마자 예비 신랑에게 연락해서 그때 파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대로는 같이 못 살겠다고 결혼하기 전부터도 제 직장을 무시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겠냐고 이건 안 봐도 뻔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들어간 직장인지 다른 누구보다 당신이 더 잘 알면서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고 했어요. 이제 다 필요 없고 고소장 받을 준비하라고 했네요. 그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진 이야기를 그때 처음 했어요. 부모님도 듣자마자 펄쩍 뛰시더군요. 허락도 안 받고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나중에 하던 일 힘들어지면 자기 마누라도 팔아버리겠다면서 아빠가 엄청 화를 내셨어요. 그런 집안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당장 다 취소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상견례 올리고 7개월이 지나고 나서 결국 파혼하게 되었고 그 오랜 시간 결혼 준비를 하며 있었는데 마음 정리하고 나니 정말 순식간이더군요. 근데 아무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기도 해요. 급하게 결혼하지 않은 게 참 다행스럽네요. 혼인신고까지 하고 저런 일이 생겼으면 정말 더 갑갑했을 것 같거든요.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려고요.